처음 1초부터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자의 욕망을 깨우는 법을 검색했을 때 기대하는 답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어떤 피상적인 조언도 건드리지 못했던 어떤 것을 여러분 안에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몇 주 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2살이었고 아름답고 지적이며 커리어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아플 만큼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챙기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다정하게 대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요.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유혹의 기술이나 전략을 더 배워야 하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의 마음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는 여러분이 입는 옷도, 뿌리는 향수도, 심지어 움직이는 방식이나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최음제, 남성의 뇌 속 오래된 신경회로를 문자 그대로 활성화시키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를 필요로 해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나 풍요롭고 생생한 내면의 삶을 가진 여성. 그런 여성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유혹하고 조종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서 어쩌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켜지면 파트너와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 삶의 모든 영역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성 욕망의 심리학. 먼저 남성의 욕망에 관한 심리학의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 남성이 어떤 여성에게 진정한 욕망을 느낄 때 그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유혹 전략에서 생겨나는 욕망과 유기적이고 본능적이며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욕망 사이에는 거대하고 거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뼛속까지 느껴지는 무언가를 발산하는 여성 앞에 있을 때 관계의 신경과학, 특히 도파민과 뇌의 보상 회로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강렬한 욕망은 주로 확실함이나 즉각적인 가용성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자들이 최적의 불확실성이라 부르는 것, 즉 이미 드러난 것과 아직 발견되고 있는 것 사이의 공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인위적인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내면 세계, 자기만의 열정, 자기만의 목표, 관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기만의 기쁨을 가진 여성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신비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시간이 흘러도 남성의 욕망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한 여성이 완전히 예측 가능해지고 그녀의 감정 상태가 전적으로 남성에게 좌우되며 그녀의 관심이 오직 그를 중심으로만 돌아갈 때 사냥하고 발견하고 정복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남성의 뇌는 같은 강도로 그 탐색 회로를 활성화시키지 않게 됩니다. 이는 그 남성이 나쁘거나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새로움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깊이야말로 지속되는 욕망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조건화된 자기 소멸. 이제 정말로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 여성의 문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관심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를 지워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교육받고 조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다정하고 늘 준비되어 있고 이해심 많고 희생적인 것이 사랑을 얻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추고 적응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욕구를 갖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그 침식,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지워가는 그 경향이야말로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욕망을 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자기상실, 관계 안에서 희석되어 버린 정체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되돌리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매혹적인 여성적 존재감. 그렇다면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의 기술이 아닙니다. 특정한 눈빛도, 마법의 문장도, 특정한 자세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나름의 자리가 있고 뒤에서 다룰 것입니다. 진짜 핵심,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자라나고 깊어지는 남성의 욕망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기술은 제가 매혹적인 여성적 존재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존재감은 네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한 여성 안에서 이것들이 통합될 때 남성의 마음과 정신에 저항할 수 없는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자율적인 내적 충만함입니다. 둘째는 체화된 성적 안정감입니다. 넷째는 살아있는 신비입니다.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자율적인 내적 충만함. 이 요소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성이 안으로부터 충만한 상태입니다. 관계가 그녀를 채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이 그녀를 인정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나 일이나 외부의 성취가 그녀를 채워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와 매우 견고하고 풍요로우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결핍이 아닌 풍요로부터 관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채워지기를 바라며 관계에 들어오는 여성과 자신의 풍요로움을 내어주며 관계에 들어오는 여성 사이에는 거의 만져질 듯한 진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 곁의 남성은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압박감, 요구,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는 기대를 느낍니다. 두 번째 여성 곁의 남성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을 고양시키고 확장시키며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정서적으로 자기 충족적이라고 인식되는 여성에게 더 큰 욕망과 정서적 헌신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자기 충족적이라는 것은 차갑거나 다가가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 관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내적 안녕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경학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성의 뇌는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높은 비용과 높은 자원 소모의 신호로 해석하는 반면 정서적 자기 충족성은 심리적 건강, 내적 강인함, 성품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진화적으로 형성된 남성의 뇌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와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당신의 파트너나 관심 있는 남성이 삶에서 사라진다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풍요롭고 흥미롭고 의미 있을까요? 즉각적으로 행복할 것인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실제하고 사랑도 실제하니까요. 관계를 넘어서 당신에게 기쁨과 목적과 만족을 주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나갈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특히 35 이후 자신의 역할과 관계, 책임 속에 서서히 희석되었다고 느낍니다. 자기만의 꿈과 열정, 즐거움과 쾌락을 독특하게 경험하던 그 여성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그것,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실을 되찾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만의 즐거움 지도라고 부릅니다. 성적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나요? 어떤 대화가 당신을 더 살아있게 느끼게 하나요? 어떤 환경, 어떤 질감, 어떤 향, 어떤 음악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나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기쁘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들로요. 그리고 그중 최소 하나를 이번 주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워왔더라도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축해 나갈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두 번째 요소, 체화된 성적 안정감. 이제 매혹적인 여성적 존재감의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침묵당해온 요소, 바로 체화된 성적 안정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둘러싼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체화된 성적 안정감은 당신이 입는 옷이나 몸의 사이즈, 신체 치수, 성 경험의 많고 적음, 모든 트라우마나 불안을 이미 해결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문화 속에서 몸과 성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나 조건화, 상처의 흔적 없이 성인이 된 여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무는 능력, 자신의 몸에 현존하는 능력, 자신의 쾌락을 아는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 성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능력입니다. 성행위 중에 자신이 밖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고 파트너가 만족했는지 분석하고 자신의 몸이 충분히 완벽한지 자문하는 여성과 자신의 쾌락에 완전히 현존하며 느끼고 느끼도록 허락하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여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쾌락에 완전히 현존할 때 그녀의 신경계는 옥시토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포함한 호르몬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 상태는 매우 미묘하지만 극도로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파트너의 신경계에 감지됩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고 눈빛의 질이 달라지고 몸의 움직임이 더 유연하고 진실해집니다. 신경영상 연구들은 남성의 뇌가 파트너의 진짜 흥분 신호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며 이러한 신호가 정적인 시각적 자극보다 훨씬 강하게 보상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성은 자신의 즐거움에 분명하게 현존하는 여성을 그를 위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보다 더 욕망합니다. 몸의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한 내담자는 47살의 세 자녀의 어머니였고 결혼한 지 21년이 되었는데 성관계 중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마치 자동 조종으로 사는 것 같다고, 자신의 몸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닌 무언가에 참여하는 물건 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며 발견한 것은 그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쾌락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만족이라고 배워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연결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감각과 쾌락에 대한 접근을 되찾아가면서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르게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기술이나 전략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남편이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으로 그녀를 욕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안에서부터 발산하는 진짜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 이상적으로는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있고 조용한 곳에서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관심을 몸의 감각에 기울여 보세요. 피부의 온도, 손의 무게, 호흡의 움직임, 옷이 몸에 닿는 감촉,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특정하게 느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판단 없이 몸의 경험에 현존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습은 모든 맥락에서 친밀한 순간을 포함해 현존하는 능력을 확장시키며 남성의 욕망이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방식으로 밖으로 발산되는 몸의 뿌리내림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화된 성적 안정감에는 자신의 쾌락을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무엇이 흥분시키고 무엇이 만족시키며 무엇이 자신을 가장 깊은 관능과 연결시키는지 아는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실제로 두 사람 모두의 성적 경험을 변화시키는 존재감으로 이어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물어보라고 격려해주지 않았을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흥분시키는가? 이 질문들은 성생활뿐 아니라 자신의 여성적 힘 전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요소, 경계를 지닌 감정적 개방성. 이제 세 번째 요소, 경계를 지닌 감정적 개방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문화는 감정적 개방성과 경계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있으면 차갑거나
거리감 있는 사람이고 감정적으로 열려 있으면 취약하거나 약한 사람이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영역에서 가장 해로운 거짓 이분법 중 하나이며 오늘 완전히 해체하고 싶습니다. 경계를 지닌 감정적 개방성은 남성의 가장 깊은 욕망이 스스로 언어화하지 못하면서도 찾고 있는 바로 그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조합입니다. 진정한 따뜻함과 내적 견고함의 결합, 사랑이 담긴 현존과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함의 결합, 그리고 상대에게 녹아 없어지지 않는 정체성과 연결되는 능력의 결합입니다. 성인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두 사람 모두가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고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관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욕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화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더 안정적인 애착 성향을 지녔거나 더 깊은 관계를 지향하는 남성일수록 이 두 자질을 결합한 여성에게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보고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때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드라마나 부담스러운 요구로 만들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걱정 없이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사과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다른 의견을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내담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를 갖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파트너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를 더 찾고 더 불안해하고 그의 관심을 더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멀어졌고 이 순환이 서로를 강화하며 추격자와 도망자의 역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째 관계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년기나 이전 관계에서 실제 혹은 인지된 유기의 순간을 경험한 여성들이 특히 발달시키는 전형적인 불안 애착 패턴입니다. 그녀와 함께한 작업, 진짜 전환점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리를 둘 때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조절해서 그 불안한 추구의 패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 애착의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리가 생겼을 때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특히 상대가 회피적 성향을 지녔다면 정반대의 충동, 즉 더 멀어지려는 충동을 상대 안에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녀가 자신의 중심에 머무는 법을, 그 순간에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일시적인 거리가 영원한 유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때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요소, 경계를 지닌 감정적 개방성은 두 얼굴을 가진 정서지능의 개발을 요구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없이 진정성 있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자신과 관계를 휩쓸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제가 워크숍에서 가르치는 구체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계 속에서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으로 행동하거나 억누르기 전에 5분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이것을 감정 현존의 3단계라고 부릅니다. 첫째,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이세요.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혹은 외로움과 연결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처럼요. 가슴인지 목인지 위장인지. 셋째, 그 몸의 부위를 향해 3번 숨을 쉬세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 5분의 과정은 반응적이고 성찰적인 대응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더 조절되고 중심 잡힌 상태에서 행동할 때 파트너와의 소통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정서적 친밀함의 공간이 바로 장기적인 욕망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경계는 이 요소의 또 다른 얼굴이며 벽도 냉담함도 처벌도 아닙니다. 경계는 자기 사랑의 표현이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함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계를 갖는 것을 까다롭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과 혼동하고 그 혼동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진짜 경계는 실제로 더 많은 매력과 존중을 만들어냅니다.